성서를 이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 기업가 정신 성서 제목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기업가 정신 선서라고 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구성을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공을 정의하는 것에서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치관을 토대로 의사결정의 기준, 원칙,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을 토대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성공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성공이 뭔지 인터넷을 보거나 책들을 보면은 주로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지위, 건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나이대별 성공한 인생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보편적인 척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어서 그러면 성공은 돈이 아니라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디스트릭트 대표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대표님 성공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즐거운 삶이었어요. 근데 한편 행복학에 대해 우리가 배웠었는데 행복학에서 보니까 행복학은 긍정심리학과 관련이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둥은 의미 있는 삶, 즐거운 삶, 그리고 몰입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행복학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랑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랑 비슷하구나. 그러면 결국 성공은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각의 질문들을 하나씩 구성해봤어요. 먼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는 언제일까? 나는 어떤 일에 몰입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는 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몰입을 생각할 때는 그냥 열정적으로 임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저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싶었고 제가 즐거운 일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었고 또 제가 끼치고 싶은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항목들을 토대로 저는 이걸 미투 휴머니티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열정과 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휴머니티를 위해서는 공존과 돕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몰입을 생각할 때 저 차원에서는 열정과 도전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 중에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내용들을 저의 가치관으로 적용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항목들을 쭉 써봤는데요. 먼저 기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린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이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저는 우리랑 다른 무대에 있는 사람 같으면서도 결국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수님이 그때 초반에 그 자기소개서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건데 그 막 향후 몇 년 후 계획 세우는데 명사형이 아니라 뭐뭐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동사형인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열정과 도전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미래에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즐거움으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컴퍼니는 함께 빵을 먹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제니퍼 소프트랑 교세라 경영 철학처럼 뭔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료 이상의 그냥 가족처럼 공동체처럼 이렇게 일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 발표할 때 얘기했던 건데 그 집단 안에서 조금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포용해주는 그런 대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설국열차에서 앞칸과 꼬리칸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아이템보다 결국 중요하다는 걸 한 학기 동안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일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네. 그 다음 의미로는요.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공존을 생각했어요.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다큐멘터리는 최후의 지국에서 나왔던 아누타 섬의 사례였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제가 그런 제3세계랑 자본주의랑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수업에서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배워가면서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을 추구하니까 전체선을 추구하는데 정말 나는 공동선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1원이 1표이고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게 되는데 나는 사람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뭔가 멋지고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이 -1과 1의 범위에서만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 또한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던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런 제3세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쓰신 자서전 같은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자선적인 그런 마인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식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멀시와 인텔리전스가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명언도 되게 제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 같은 것들에 뭔가 인사이트를 주었던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영향력으로는요. 제가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중용과 정의였어요. 그래서 중용은 뭔가 너무 어려우면서도 그냥 양극단을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중용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었고요. 또 정의에 대해서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되게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이게 바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사건에서라도 영향력을 준다면 그 역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 가치관 다음으로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원칙과 기준과 철학들을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먼저는 어느 자리에 있던 겸손한 자세로 일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 다음 정직하게 소통하고 신뢰 있는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임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아까 그 군주의 정의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집단 내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전체선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렇게 제 철학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보고 느꼈던 것은 실용적인 이상주의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멀시와 인텔리전스가 같이 걸어가는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라서 하나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의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화 스타트업 사례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즐거운 일을 해야만 즐거울 수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뻔한 말이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영화 새 얼간이에서는 인도 최고의 공대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은 학교 교육 시스템에 되게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래서 계속 건의에 도전하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그냥 아무거나 막 해보고 아무거나 몰입해고 보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보다 우리를 가장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 친구들은 각자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도전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먼저 이 친구는 부모님의 압박에 도전해서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그냥 돈을 포기하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공학을 때려칩니다. 다음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의 뭔가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여기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썼는데요. 이런 당당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면접장에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히어로 같았던 인물인 란주라는 친구는 이 친구도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분제도 같은 것들 근데 결국 이 친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가고 마지막에는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재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히 해나가는 게 그 선천적인 재능보다 중요한 건데 그 꾸준히 해나가게 하는 동기가 바로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스타트업에서 어디서 갖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스타트업 레진 엔터테인먼트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 회사는 만화를 유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회사인데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게 바로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은 모두를 즐겁게 하라라는 비전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비전을 볼 때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재밌던 게 미투 휴머니티처럼 나 차원 그리고 우리 집단 차원 그리고 모두 사회 전체를 위한 차원에서 또 이런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차원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몰입해서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되게 엄청난 복지 혜택을 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고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소중하고 또 일할 때도 모두 즐거워야 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상 또한 좀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쿨한 만화 덕후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비전 또한 또 모든 사람들을 재밌게 해보자는 꿈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줄 사람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게 웹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원래 웹툰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거 공짜로 보는 거지 누가 돈 주고 사 이러면서 다들 만류했던 일인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웹툰 시장도 살릴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작가들의 권리를 되게 보호해주고 성장을 되게 지지해주고 해서 작가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웹툰 시장 자체에도 되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NC소프트에서 투자할 때 나눴던 대화인데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투자는 받으세요? 했더니 더 많은 지원을 작가들에게 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하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모두를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바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서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급료 지급에 있어서 되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이러면서 웹툰 시장에서 작가들을 정말 보호하고 전폭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즐겁게 일을 해서 모두를 즐겁게 하라라는 비전을 갖고 일하는 레진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연 매출과 해외 진출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동력이 바로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고 또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도 같이 즐겁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한 학기 리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하게 준비됐는데요.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겐 좀 도전 같았던 수업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의 기초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뭔가 시간이 갈수록 되게 저의 멘탈에 끝까지 내려가는 듯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은 원래 국제사회 문제나 제3세계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냥 그런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현실감이 없다는 괜한 위축감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영상들을 보고 막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수업 때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이 명언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학기를 돌아볼 때 두려움에 질린 낯빛을 제대로 떨쳐버리는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힘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제가 뭔가 얻은 것 같고요. 또 이것 또한 기업가 정신과 바로 연결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나 자신의 철학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1과 1 범위에서 시작해도 의미 있다는 그 말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구나 싶었고 또 제 스스로가 뭔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그럼 현실을 더 파악하고 더 실용적인 방향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현실에 두 발을 딛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한 학기 동안 교수님과 우리 언니들과 모든